두 번째 이슈는 증시 만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 권의 책이 보입니다. 책 제목이 아주 세네요. 살 때, 팔 때, 쳐 물릴 때. 주식시장에서 이 어수룩한 투자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만큼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책인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고 싶네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자, 계속해서 두 전문가와 함께 하반기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적으로 하면은 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종잣돈 기준을 좀 잡아봤습니다. 제가 5천만 원 정도를 잡아봤어요. 5천만 원의 종잣돈으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인가. 제가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상반기에 집중했던 2차 전지 포트폴리오 비중이 조금 줄긴 했습니다. 더 눌렸을 때 나중에 잡아가려고 2차 전지는 한 평균적으로 10% 정도로 축소가 됐고요. 네. 여기에서 늘어났던 게 이제 최근에 자동차 부품 그리고 특히 경량화에 맞춘 소재 쪽이라든지 이 모든 아우라를 이 자동차 부품 쪽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쪽에서 원래 15% 20%까지 늘어났다가 최근 많이 올라와서 수익 실현에서 한 10%에서 15%로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쪽은 아직 5% 정도 남아 있고 새롭게 바닥에서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업황 제가 주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철강 그리고 전력 뭐 신재생, 카메라 모듈 이쪽에서 한 15에서 20% 정도로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자 비중이 한 60%, 현금 비중이 한 40% 정도 수준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 7종목에서 8종목이 전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10개 미만? 네. 그럼 2천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고 네. 나머지 3천만 원 가지고 8개 종목에 이게 비중을 좀 둬서 네. 이렇게 분산시켜가지고 투자하는 게 맞을 것이다. 네. 자, 한유희 전문가는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은 하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반도체 15%, 자동차 부품주 15% 정도,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들도 한 10에서 15% 정도. 5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일반 투자자분들보다 조금은 이제 평균 좀 이상이니까 해외 주식도 한번 관심을 가져라.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혹시 해외 주식은 테슬라입니까? 네. 자, 여기에 비해 소액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많아요. 5천만 원보다 그렇다면 적은 금액일 때는 포트폴리오를 요거보다 좀 심플하게 가져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3천만 원 정도로 예를 들면은 3천만 원 정도 한 5개에서 6종목. 2천만 원 정도일 때는 3개에서 4종목, 1천만 원 미만일 때는 1개에서 한 3종목 정도로 종목을 이렇게 압축시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너무 네. 소액으로 분산시켜버리면 사실은 맞습니다. 네. 머리만 아플 것 같긴 해요. 네. 한 전문가는요? 20, 20, 20. 20, 20, 20. 네,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도체에서 아까 제가 레벨업주로 말씀드린 종목들 이렇게 소재 부품주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자동차에서는 내연기관하고 전기차 같이 하는 업체들 뭐 예를 들어 도어, 후드, 프레임, 바디, 샤시 뭐 이런 것들 최근에 뭐 타이어들주도 쭉 올라왔다가 뭐 살짝 조정받긴 하는데 주가가 예전보다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에서는 협동 로봇이나 감속기 쪽 한번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마지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하반기 포트폴리오에 꼭 담아야 할 종목 탑3! 저부터 합니까? 저부터 할까요? 서로 막 난리가 났네요. 재밌습니다. 한유희 전문가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하이멘텍. 이쪽은 내장인지 공급을 하거든요. 아마 단독 공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가격만 조금 잘 나온다면은 판매량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기존에 그 소비자들 고충 이렇게 접히면은 이거 주름 현상이 뭐냐 이게 주름이 없으면은 야 이거 오래 써도 이렇게 접다 폈다 해도 없구나 그러면 소비자도 고충이 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내장인지를 공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그래서 파이멘텍. 자, 이영지 전문가는요? 예, 저는 이제 탑3가 파트론. 지금 휴대폰 산업이 업황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카메라 모듈 업황들도 같이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 파트론은 주요할 게 기존의 사업 부분이 휴대폰 사업 카메라 모듈이었어요. 90% 이상이. 네. 그런데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 사업 비중을 줄이고 전장용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단 전장용 부품 쪽에서는 ECU 그리고 배터리용 이제 PCB 등의 이 자동차 전장용 부품을 계속 늘려나가다 보면은 실적 개선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이제 카메라 모듈 업황이 살아나면서 산업에 대한 다각화를 노릴 수 있는 이 기업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전문가의 2위 공개합니다. 탑2 종목 대우플러스는 일단 전기차 인프라 그리고
차량 경량화 섹터에 모두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일단 지금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제 GM과 포드가 테슬라의 충전 방식이라고 해서 NACS 방식 이쪽으로 좀 다 같이 좀 글로벌 빅 기업들이 다 달라붙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과정으로 좀 나가고 있었는데 테슬라가 이게 과연 진짜 진행될까 했는데 역시나 지금 최근에 이슈가 정말 강하게 나오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사실 그래서 충전기 판매 유지 보수를 하는 이 대우 플러스가 네. SK 행보와 함께 지금 산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담보가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걸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오늘 연중 최고가를 써가지고 HL만도 HL만. 에이다스 만드는 회사인데 네. 주력 그 업체가 현대기아차죠. 현대기아차가 에이다스 시스템에 좀 이번에 G90이 있거든요. 네. 이게 자율주행 3단계예요. 근데 HL만도 자회사 HL 클레이무브의 레이더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동차 부품사에서 좀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탑3. 그러면 이영진 전문가는 여기서는 뒤에 가고 한용희 전문가부터 가고 있습니다. 네. 명신산업 1등이 명신산업이에요? 네. 1위.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테슬라가 아마 이번 연도 180만 대 이상 할 것 같아요. 전기차에서 180만 대 한다라고 하면은 핫스탬핑 공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전기차는 경량화가 돼야지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가벼워. 당연한 거죠. 근데 또 안전성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강성은 또 이게 한 2.5배에서 3배가 또 강하거든요. 기존 부품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핫스탬핑 공법으로 쓰는 이 명신산업은 앞으로 좀 실적이 많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위는 현대글로비스 자체적으로 실적 베이스가 그 본업으로 너무 탄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게 바로 산업 다각화. 여기서 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배터리 소재 트레이딩 산업에 대한 진출을 앞두고 있고 특히 이제 완성차 중고차 사업으로 진출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 회수 상태기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성이 여기서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나올 그런 이슈들도 많이 부각이 된다면 주가의 모멘텀은 더욱더 확대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각각 다른 분야를 다 네. 가지고 오셔서 골고루 이렇게 포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 지난주 제가 실적주 방송편에서 예. 레벨업주로 뽑아들었던 그 종목, 예. 그 종목이 상한가를 찍었거든요. 아니, 하셔야죠. 왜. 하셔야죠. 왜? 축하. 축하해. 그래서 여기에 편승할 네. 레벨업주를 들고 왔는데 이름하여 꼭담주. 네? 꼭 담아야 할. 예. 바로 첫 번째 키워드는 네. 철강입니다. 강하네. 철강 안 들은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건설, 예. 5만 대가 다 철강이니까. 맞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이제 대규모의 이제 그 부양책을 또 밝히고 있어요. 또 짓는데요, 중국? 네. 그리고 미국은 이미 인프라 쪽에 이미 화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철강은 안 들어가는 곳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호재가 있는 게 철강업계가 원가 부담이 확실히 덜어진 부분이거든요. 이제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이제 1원을 올리게 된다면 예. 원가 부담이 200억이 늘어나요. 그러네. 전기로 이 철을 생산해야 네. 되니까. 그래서 동결은 또 호재다. 네. 그 두 번째 키워드 나옵니다. 예? 우크라 재건입니다. 예? 전쟁 끝났어요? 러시아의 힘이 많이 약해지고 있어요. 우크라 재건에서 철강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전쟁이 장기가 되면 피해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재건할 때 500조 원이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900조 원, 1000조 원이 넘어간다. 그래서 인프라 쪽으로만 이제 집중을 해도 철강 쪽에서 30조 원? 네, 그게 꼭 필수 쪽이다. 어마어마하네. 그래서 이것도 급하게 잡으셔야 돼요. 급해요? 네, 좀 급해요 이거. 지금. 여기까지입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여러분의 계좌를 업그레이드해줄 이영진 전문가의 레벨업주가 궁금하시죠? 이영진 전문가의 레벨업주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내 박조식을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다른 레벨업 가이드들도 궁금하시다면 퀴즈원을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만큼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요. 여러분의 계좌까지 함께 키우기 위해서 만내 박조식은 다음 주에 더 핫한 주제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벨업 성투!